그래서 이제 침이 어디가 있었어요? 여기 요 환도 예전에 엄마들 임신하였으면 이 런데기가 빠질라 그러다 그래. 그게 엄마들은 잘 모르니까 환두 썼다 그래. 환두가 시다 그러고 그런 편에 시다 해가 시다를 표현했어요. 엄마들 빠질라 그래가 죽겠어. 여기가 환도혈이 있어. 환도혈. 혈자리가 환도혈이 있어. 족태양 방광경이 환도혈이 있는데 여기 특징은 뭐냐면 이것이 좌골이에요. 엉덩이뼈가 좌골. 앉을 때 받쳐주는 앉을자 좌골이랍니다. 앉을 때 딱 받쳐주는 뼈를 좌골이라 좌골. 좌골인데 이거 있죠. 여기에 여기 이 자리요. 근데 여기 보면 청골이라고 써 있잖아요. 청골이 보면 구멍이 4개 뚫어졌죠. 이거는 뭐냐면 원래 청골은 5쪽하고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인간이 진화하면서 붙어버렸어요. 나눠질 필요가 없으니까. 옛날에 엎드려서 뛸 때는 이것이 탄력을 위해서 필요했는지 몰라. 서서 다니니까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붙어버렸어요. 흔적만 있어요. 구멍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신경이 빠져나와요. 이게. 허리에서 신경 빠져나오죠. 요것이 여기를 통과해서 밑으로 내려가.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하냐 좌골신경이라고. 이것이 아파. 허리가 안 좋으면 다리가 땡겨 아프는 게 좌골신경통이라고. 이랬을 때 이 환도혈에다가 탁 넣으면 어쩌겠어? 신경이 걸리겠죠. 신경이 이것이 발 끝까지 탁 신경이 가가면 번개 맞은 듯이 탁 가요. 그러면 손가락이 안 아파 그럼 다리도 안 땡기고. 그럼 이제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선생님께서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이걸 침 놓는 사람들은 기를 얻을 듯 기운기 그래서 듣기다 이렇게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뭐 듣기는 듣기야. 이것이 다 신경계통 자극에서 한 것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어. 근데 또 그것이 다는 아니요. 신경이 없는데 자극을 해도요. 몸이 위에까지 짜릿하게 느껴지는 빠하게 올라오는 기운들이 있다니까요. 있어요. 그래서 대개 이제 우리 이현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침이 신경을 자극하는 데가 많은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살집이 많은 데는 혈자리가 별로 없어. 없어. 봐봐. 이런 데 뭐 있게 있습니까요? 띄엄띄엄 있잖아, 이렇게. 혈자리 봐봐요. 띄엄띄엄 있어요. 허벅지나 이런 데는 없어, 별로. 이런 데는 겁나 많아요. 그 손목 이런 데. 얕은 데는. 자극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데는 혈자리가 많아. 그러면 등에는 살이 많아요? 적어요? 적잖아. 그러니까 등은 겁나 많아요. 혈자리가. 그잖아. 봐도 알겠잖아요. 그래서 침이 굉장히 즉합니다. 그래서 신경계 개통에는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런데 이은재 선생님께서 고민하신 이거를 할아버지도 같이 고민해요. 침을 딱 놨어. 아, 편해졌어. 통증도 많이 사라졌어. 아까 유도통락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뺐어. 이 효과가 얼마나 갈 거냐 궁금하잖아요. 안 그래요?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들도. 아, 계속 괜찮다 해도 또 갔다 막 다음날 또 아프다고 또 와. 한의사 말을 들으면 미쳐버려. 노인들이 날마다 온다요. 그러면 자기는 치라는 의미도 없어. 거의 도인 수준인데 춤을 이렇게 표청 날리듯이 나요. 한 손으로. 딱 4cm짜리. 하여튼 잘 나. 그만 나니까 와 대단해요. 뭔 말씀이세요? 내가 그럼 하루에 몇 척이나 했던가? 몇 년을 나는 니도 못 놓고 써요? 뒀다고 맨날 그런 것만 하고 다니는 사람이라 미쳤는데 도망가고 싶대. 노인들이 맨날 아픈데 거기잖아.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어깨 아프고 어디 또 아파. 마음 아프거든. 거기서 치료 뭐 할 것도 아니니까. 날마다 볼라니 죽겠다요. 도망가고 싶대. 그래서 할아버지들이 받는 거예요. 이 침 효과를 오래가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딴 숫자죠. 이것이 매립할 때, 무들매 때, 무들매. 밑자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 매립한 나갈 때 밑자를
들집자는 안 쓸 것 같은데 그런가? 아닌가? 갑자기 멍해지네. 하여튼 묻는 침법을 해놔. 그 자리에다가 뭘 묻을까 보다. 금으로 묻어야지. 뭘 묻을까? 옛날에 군대에 가서 우리 묻힐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실로 딱 바늘 끼워놓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놨잖아요. 뭐 그런 거 기본적으로 한 거죠. 일종의 매립 침법이에요. 설립자 생각하네. 설립자. 설립자. 묻어놓는 그래갖고 할아버지들이 뭘 했냐면은 피맺침이라 해서 이 피부 안에다 넣는 침이라 해가지고 동그랗게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바늘을 달았어요. 바늘을 달아갖고 그 자리에다 침을 딱 넣고 거기다가 테이프로 딱 붙여놨어요. 근데 저기 얼마나 컸나. 저기 꼭다리가 예를 들어서 끼로다가 떨어지면 그 안을 어떻게 할 거예요? 수술해? 그것 때문에? 그 침이 있어요. 지금도 아마 나올걸? 피내침이라는 게 저게. 나올 거예요. 네? 나와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도 침 갖고 너란이 많으니까 데이밴드에다가 침을 딱 달아놨어요. 밴드에다가 침을 딱 하나 달아놨어요. 이렇게. 이거 티침이라고 해서 있잖아요. 많이 쓰잖아요. 귀에다가 붙이고. 붙여놓은 게 이제 침 효과 오래 갈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더 적극적인 방법을 씁니다. 이거를 우리 몸에 아까 경락이라고 했죠. 한의학에서는 경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현대의학에서는 생체 전류라고 해요. 우리 몸에서 뭔가 신경에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인체에 아주 미세한 전기가 흐른다니까. 몸은 전도체야. 근데 대개 금속이나 이런 거는 저항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방해하잖아, 흐름을. 근데 방해하지 않는 금속이 있어. 그게 금이에요. 순금을 내, 순금. 근데 이게 금을 이렇게 넣는 거는 우리 세대는 익숙하지 않아요, 별로. 근데 우리 그 아버지 세대에서는 부자들은 다 맞았어요. 부자들은 다 맞았어요. 실제로 많이 맞았어요. 많이 아세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안에 들어가서 효과를 내다 보니까 여자들이 욕심을 내네. 여자들이. 옛날에는 그 동안침, 애기가 되는 침이라, 애기 얼굴침이라는 뜻이잖아. 동안침. 그래가지고 얼굴에다가 여기 목판에 모래떼기 이렇게 침을 놔. 막 수십 개를 놔. 나는 그 뒤에 혈이 확 돌겠죠. 얼굴이 훤해져. 이것을 동안침이라고 했어요. 그 대신 또 어째요? 여기다가 침을 많이 놓고 또 빼고 또 놓은 것이 아니라 너나 못 찍었어요. 얼굴이 좋겠잖아. 지금 이제 금실 리프팅 쳐보세요. 그때는 조여보세요. 금실 리프팅. 여자들이 지금도 여전히 미용으로 많이 써. 금실 뭐요? 리프팅. 리프팅. 이미지로 보면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게 좀 아닌 거예요. 네? 안 늙어. 다 달라고. 항상 집어 있으니까 안 늙어야지. 아니 못 늙네, 못 늙어. 못 늙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금은 몸에 남아있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좀 찝찝하게 생각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여기서 진일보를 합니다. 뭐라 하냐면 얼굴에 막 주름도 펴고 이런 건데 옛날에는 필러를 해서 필러를. 지금은 있어요. 옛날에는 겁없이요. 막 공업용 필러를 넣었죠. 그래가지고 막 웃으면 막 다 드러나고. 그런데 요새는 아주 자연스럽게 나와서 몸에 흡수되죠. 지금 폴리디옥사논이라는 이게 무들매 뭐였어요? 실선. 실을 묻는다는 뜻이야. 실을. 저기 실이 뭐냐면 봉합사라고 해서 수술할 때 깨매는 실이 있어요. 깨매는 실. 이거는 뭐냐면 우리 몸의 단백질 성분하고 똑같기 때문에 몸에 자연스럽게 흡수되게 된다. 이거를 요즘에 엄청나게 시술을 받습니다. 근데 여자들은 자기가 시술 받다는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절대 남들이 알아서는 안 돼. 이거 아니야. 원래 나는 이렇게 예뻤어야 돼. 여자들 대부분 그래요. 여성들이 많이 이게 내선 시술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침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침은 이게 신경계통 이런 데 강한데 이것갖고 양이 많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까지 넣어요? 전류를 흘려. 응. 아주 낮은 그 저주파를 흘려. 그리고 이제 뭐죠? 경직이 됐거나 이랬을 때는 전기를 장벽을 침을 넣고 거기다 걸어서 이렇게 푹이다 그렇습니다. 침은 상황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치밀하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하도 이렇게 한의사들도 공부를 잘 안 해. 공부가 안 되니까 이거 한방병으로 가는 거예요. 한의원 이거 한방병으로 가는 거예요. 한의원 해봤자 뭐 나선가 어쩐가 가도 또 우리나라 보험수까지는 행위수까지는 해가지고 몇 명 보느냐에 따라서 돈이 돼. 그러니까 한의사도 그 공부를 해갖고 환자한테 시간 많이 할애할 수가 없겠잖아요. 그러다 보니 치료가 잘 돼야 안 돼요. 한의원 가면. 미쳐버렸어요. 아까워갖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시스템으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돈 되는 뭘로 간다? 도수치료라는데 도수치료가 뭔 것 같아요? 약간 넣은 것 같은 거 아니에요? 포항 뜨고 침 몇 개 뽑고 그것이 도수치료예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안 받아봐서 실제로. 안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그 카이로프라틱이나 추나요법이나 뭐 스포츠 마사지나 이렇게 종합적으로 네. 요즘 그 의료수까지 하려면 그 코드를 넣잖아요. 거기다 도수치료하고 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어르신들 오면 최근 들어서 도수치료하고 왔어요. 그러시거든요. 근데 봐보세요. 이게 수기치료 수기. 이게 사실 치료하는 데 있어서 손으로 도움을 주는 건 가장 인간적이고 친화적인 어떤 방법이 손을 쓴다는 건 의사들은 손 대요 안 돼요? 환자들한테? 절대 안 됩니다 지금. 그래갖고 주위 쫄들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놨다니까? 쫄들을 이 수기치료를 손으로. 자 보세요. 손을 이용해서 사람한테 도움을 줄 거예요. 손을 이용해서 도움을 줄 거야. 뭐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스포츠 마사지 어떻게 하면 스포츠 마사지겠어요? 운동한 사람은 이거 만져주면 스포츠 마사지인가? 우리 운동장에서 만져주면 스포츠 마사지입니까? 그냥 붙인 거예요. 옛날에 불법이었다 옛날에 다 불법이었어. 행위만 다르고 명칭은 다 다른 거 아니에요? 경락 마사지는 뭐예요? 어떻게 한 것이 경락 마사지입니까? 똑같은 소리를 우리가 막 경락 공부를 겁나 해갖고 막 경락 따라가서 이렇게 막 따라다니면 만져? 아니 경락은 뭐막온 몸통을 저기 이렇게 해갖고 걸면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꽈샤라 그래. 괄사라 그래. 한자로 괄사라 꽈샤라 딴 그래. 사람 한번 보게 그래. 그걸 이제 손으로 하면 힘드니까 도구로 써. 이쪽에 도구야. 그걸 이제 자꾸 그래갖고 또 이제 대개가 이제 묵치고 이러면 열이 발생하는데 열 빼주는데 그 금속 중에 뭐가 열을 빼요? 은이. 그래서 은괄사를 써요. 은 그러면 대단하게 좀 고급스러워 보이잖아요. 보면 잡아요. 경락 마사지. 또 피부 마사지 있어. 피부 마사지 우리나라 자격증 제도가 있어요. 피부는 어떻게 뭐 피부만 살살 만진가? 왜? 뭐 근육 만지면 자극하면 큰일 나. 안마는 또 뭐야? 안마. 한자로 보면 누르란 어루만진 말이에요. 누르고 추나는 뭐예요? 추나. 중국식 표기예요. 안마는 일본식 겁니다. 랑치 같은 거 맞추는 거. 그지? 추나는 미추 잡을라예요. 미고 땡긴다는 뜻이에요. 뭐 사람이 뭐 손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운동요법을 하든지 간에 거기서 거기요. 근데 최근 들어서 뭐냐면 카이로프랙틱이 20년이 됐을까? 이게 들어온 거예요. 미국에 8만 원 사람이 있는데 대학에서 자기가 엄청 치료가 안 됐었대요. 근데 어쩌다가 교정을 했는데 효과가 좋았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대학을 세워가지고 카이로프랙터, 닥터 오브 카이로프랙터라고 이렇게 수기 의사라는 뜻이에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통용이 돼요. 왜냐면 미국은 땅덩이가 넓어가지고 난 안 가봤어 미국. 안 가봤는데 오히려 그렇게 땅덩이가 넓어보니까 의료인력이 미쳐요 못 미쳐요? 못 미쳐. 그러니까 이 카이로프랙터들을 간단한 뭐 찢어진데 꼬맨 데까지도 허용을 했대요. 그래서 의사라 표현을 해요. 수기 의사예요. 교정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나라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저는 그 조일영 교수라고 여기 전주대학교가 대체의학 대학이 있어요. 학부가 있는데 거기에 조일영 교수가 요 광주여대에 근무하다 거기 갔는가 봐요. 저는 그 양반한테 보면서 한 학기를 넘었고 전주까지 다니면서 토요일날 아침부터 밤에까지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학습 방법이 잘못됐어. 너무 어렵게 가르쳐. 뭐 말도 안 되고 영어를 우리가 알면 얼마나 할 것이면 그때는 몇 년을 공부해도 그 자리야. 명쾌한 것이 없어. 그 사람들이 의사한테 제안을 했더랍니다. 처음에 와서 우리 미국에서 공부했는데 우리 좀 같이 좀 일하자 하니까 카이로프랙틱 하니까 의사들이 안 받아줬대. 왜냐면 자기들 의사라고 했거든. 설계할 때. 그러니까는 자존심 상하니까 안 받아줬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갔냐면 한의사들한테 갔어요. 그러니까 한의사들이 받아들였대. 손을 잡았대. 근데 카이로프랙틱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 자기들도. 그래서 그럴싸한 거를 봅니다. 추나라 추나. 한참 한의원에서 추나한다고 난리였어. 문제는 여기가 있는 거야. 문제는 갑대가 늙는 한의사는 막 안 봐서 채용하고 막 채용 갖고 썼어. 직원으로 써갖고 막 해버렸어. 불법이다. 한의사는 그렇게 지휘라 주고 그렇게 자기가 직접 만져주면 돼. 직접 만져주면 되는데 의사들이 사람 안 만진다니까 얼마나. 여기 이제 한의원에서 그 간호사로 일하는 사람이 치료받으러 왔는데 자기 한의사는 근데 예쁜 아가씨들하고 직접 만져준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결론은 뭐냐면 이 도수치라는 게 쇼맨십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뭐가 들어가요? 교정술을 써요. 가끔 교정. 노인들 교정하다 큰일 납니다. 노인들 한번 하다가 잘못 건드면 큰일 나요. 특히 경추 같은 거 공부하셨으니까 아주 이게 경추 1번을 10원은 함부로 잘못 건드리면 이게 뇌성마비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의해라고는 하는데 어찌됐든지 지금은 도수치를 받았다고 하면 허리도 좀 교정을 해주고 물리치료 의사들이 공부를 해요. 기본적으로 그거는 교정하는 거. 요새는 교정 테이블도 잘 나와 있고 정교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수치료는 왜 가면은 이걸 해주냐? 돈 안 내고 보험 줄까? 그래서 한방병원에 입원시켜놓고 이런다는 거예요. 입원시켜놨는데 거기서 돈을 뭘로 뜯어내겠어? 입원비? 뭔가 했던 거. 숙박비 갖고 뽑아내겠어. 택도 없어. 그러니까 숙가높이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뭐 공진단 같은 거 주고 자생 한방병원이라는 그 체인점이 있는데 거기는 유명해버립니다. 나는 거기서 20일 근무하고 1,000만 원 결제했다는 사람을 나는 봤어요. 그것도 저기 거의 한 10년 전에. 잔인하게 실손보험을 딱 분석을 해가지고 분석팀이 있나 봐. 원래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런 거리가 있어요. 그렇지 됐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침됐든지 이런 것들이 뭐다? 이것이 결국에는 이완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완요법이에요. 이완요법이에요. 이완식 릴렉스. 릴렉스. 우리가 릴렉스 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내가 만나면 기분 좋아지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 오시면 미란 선생님 얼굴 한번 보면 다 기분 좋아질 겁니다. 영어까지 해놓은 좀 쉬셨다가 8시 10분에 볼게요.